서귀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동홍동 사마아파트에 사는 녹색당원 서신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집에서 저녁 밥상 차리지 않고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잡은 것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기 서귀포에다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라는 6차선 광폭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당치 않음을 고발하고 도로 예정지를 녹지 공원화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꼭 아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예정 구간은 서쪽으로는 호금동 용당 삼거리에서 동쪽으로는 호평동 삼성여고 사거리까지 전체 4.2km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것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가운데 구간 1.5km를 먼저 만들겠다고 합니다. 구간을 나누고 가운데 토막부터 만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가운데 구간 1.5km가 서홍 제3교 근처에서 시작해서 학생문화원 앞 그 잔디광장과 소나무 숲을 없애고 동홍초등학교 앞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생문화원 앞 잔디광장과 소나무 숲을 없애고 6차선이나 되는 아스팔트를 깔아서 차량이 지나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은 외국문화학습관, 학생문화원, 서귀포 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교육시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엔 그곳의 연간 이용자가 2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학생문화원 앞 잔디광장이 도로로 바뀌고 차량이 지나다닌다면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연 인원 28만의 시민을 소음과 매연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시민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그냥 두고만 봐야겠습니까? 도대체 이곳에 6차선이나 되는 드넓은 도로가 필요하기는 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서귀포 시내는 한라산과 바다 사이에 위치한 시가지가 제주시보다 훨씬 좁습니다. 따라서 동서로 뻗은 도로가 제주시처럼 여러 개 필요치 않습니다. 서귀포 시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찻길만 벌써 몇 개입니까? 이곳 시내 한가운데에 일주도로가 동서로 지나갑니다. 그보다 여기서 지척인 저기 홈플러스 너머에 중산간도로가 또 동서로 지나갑니다. 그보다 더 북쪽에는 산록도로가 역시 동서로 지나가죠. 그뿐입니까? 여기 일주도로보다 남쪽으로는 태평로가 동서로 지나고 76길 등 해안도로도 있습니다. 동서로 지나가는 도로가 그렇게 여럿인데 여기 일주도로와 저 위 중산간로 사이에다가 동서로 지나는 찻길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 그게 곧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정말로 필요하기는 할까요? 사실 그간 서홍동 도의원 이경영, 동홍동 도의원 김대진,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 연합청년회 회원 등 극소수 몇몇 사람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를
어서 만들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1호 광장 인근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니 새 도로를 하나 더 뚫어서 교통체증 없이 차가 쌩쌩 달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도시 환경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채 차로만 이동하는 사람들은 직선 도로를 하나 더 뚫으면 차가 잘 빠지고 빨리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가지 안에 도로를 하나 더 만들면 교통체증이 해소된다는 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새 도로가 오히려 교통 혼잡을 일으키리라는 분석이 이미 나왔습니다. 기존 차로가 여럿인 좁은 시가지에 도로가 하나 늘면 교차로 수는 여러 개 늘어납니다. 그러면 교차로에서의 차량 지체 시간이 더 많아져서 결국 차량 이동 속도가 더 늦어집니다. 이런 분석을 미디어 제주라는 인터넷 언론의 김은혜 기자가 1년도 더 전에 내놓았습니다. 새 도로가 체증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많은 차량에 따른 소음과 매연과 사고 위험만 늘어날 것입니다. 사실 여기 1호 광장 일대를 교통체증 구간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만 만약 이곳의 차량 통과 시간을 지금보다 더 줄이고 싶다 해도 600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쓰면서 겨우 1.5km의 차로를 만드는 건 매우 불합리합니다. 이곳의 차량 통과를 빨리 하고 싶다면 인근 새길의 불법 주차 차량들을 단속하고 이 일대 신호체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손쉬울 것입니다. 새 도로를 개설해 가야 교통체증은 해소하지 못한 채 교육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학습권과 건강권만 침해하게 될 일에 왜 600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쓴단 말입니까? 이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뻔한 일을 두고 서홍동 도의원 이경영, 동홍동 도의원 김대진, 서귀포시장 김태혁, 서귀포연합청년회 회원 등이 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를 어서 만들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걸까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그들이 주민 불편 해소에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도로 개설이 불러올 주변 땅값 상승 등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 심리에 편승해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전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탐하며 필요치도 않은 도로를 만드느라 학생문화원 일대 녹지를 없애고 아스팔트를 깔고 차량을 더 불러들여 탄소 배출을 늘려도 되는 걸까요? 기후위기가 왜 생겼고 코로나 팬데믹이 어째서 닥쳤는가를 성찰한다면 도로 개설, 녹지 훼손, 탄소 배출이 곧 인류 자멸로 가는 길임을 모른단 말입니까? 아스팔트를 깔아 차량 통행을 늘리고 탄소 배출을 늘려 지구온도를 높인 것이 오늘의 기후위기를 부른 큰 원인임을 모두가 압니다. 특히 제주에선 탄소 배출의 절반을 운송수단들이 차지합니다.
차량을 전기차로 바꾼다고 탄소 배출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전기를 여전히 석탄 발전소에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차량 운행을 지금 당장 대폭 줄여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토록 해서 개인 승용차와 렌트카를 없애가야 합니다. 일터와 거주지를 근접시켜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동할 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찾기를 새로 만들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기존 차로조차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길로 바꿔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금 선진국들이 펼치는 교통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선진국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여 찻길이나 새로 깔아서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우회도로 1.5km 만드는데 드는 세금 600억 원을 도내 무상버스 운영에 쓰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책이고 최고의 복지정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처럼 답답한 마스크를 쓰게 하는 코로나 팬데믹이 왜 생겼는지 모두 아실 것입니다. 녹지를 훼손하는 개발 행위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동물을 사육해서 고기를 먹는 식습관이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을 불렀습니다. 야생동물과 함께 살던 바이러스가 인간의 개발 행위로 인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인간이 가축화한 동물과 접촉하고 그 고기를 일상적으로 먹게 되니 바이러스가 인간을 숙주로 삼게 된 결과가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종이 계속 나오니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으야리 과연 옳지 암담한 나날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무를 베어내고 녹지를 없애면서 아스팔트를 깔고 건물을 세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자연의 복수를 당할 것입니다. 어디에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고통을 겪었으면 이제 그만 개발 행위를 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작 몇 분 더 빨리 갈 욕심에 도로를 만들고 차량을 늘리는 한 코로나는 계속 우리를 습격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살다가 기어이 인류 멸종으로 가야겠습니까? 제주도는 몇 년 전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가운데 구간 예정지 땅들을 이미 다 사들였습니다.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 녹지인 교육청 소관의 땅과 그보다 더 동쪽에 위치한 별장 사유지만 제주도가 아직도 접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채로 제주도는 서홍 제3교 아래 지점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학생문화원 잔디광장 바로 전까지 도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학생문화원 일대 교육청 소유의 땅을 내놓도록 압박하려는 실책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무시하는 어리석고 폭력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폭력을 어서 행사하라고 다그치는 이경영, 김대진, 서귀포연합 청년회의 주장에서 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와 공익적 고려는 조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생태 환경에 대한 무지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탐욕이 저지르는 횡포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회도로 계획과 관련해 녹색당원인 저를 포함한 시민들이 2019년부터 주장해온 해결책은 한결같습니다. 기왕에 제주도가 사들인 도로 예정지 땅에다 6차선 차로 대신 선형의 녹지공원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광폭 차로가 상권 조성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건 이미 상식이지 않습니까? 넓은 찻길은 더 많은 자동차를 끌어들여 사람들이 차를 탄 채 지나게 할 뿐 길 위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걸어서 지나는 게 차 없는 거리라야 오히려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제주올레가 지나는 길에 카페들이 무수히 생겨난 것도 이중석 거리와 서귀포 매일시장에 상권이 살아난 것도 다 제주올레라는 걷는길 덕분 아닙니까? 더구나 미세먼지와 열대야로 도시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오늘날 이미 만들어진 도로조차 차로의 폭을 좁히고 일부를 녹지로 바꾸거나 아예 차가 없는 거리로 만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도로 다이어트 시대가 도래한 지 오래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건 더 많은 녹지와 차 없는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속도를 내서 지나가는 황량한 도시는 점점 더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도시의 부동산은 역세권을 넘어 숲세권에 위치해야 그 가치가 커집니다. 물론 서귀포 구도심지에 벌매공원, 칠십리공원, 정모시공원, 자구리공원, 서북공원이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공원들은 도심지의 서쪽과 남쪽에 치우쳐 있고 인공적 요소가 많습니다. 서귀포 도심지 북쪽에다가 선형의 자연 생태적 상책로를 들이우면 서귀포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안전한 생태 놀이공간을 얻게 되고 학생문화원합 잔디와 소나무 숲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대로 시민 학생들에게 휴식처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니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예정지를 녹지공원화하라. 이것이 녹색당원인 저의 구호일 뿐 아니라 서귀포 시민 대다수의 열렬한 바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